부산대학교 만화 웹툰 콘텐츠학과 성대홍 교수님 모셔서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업자로만 한 25년 살다가 학교 온 지가 한 2년 6개월 채 안 됐는데 제가 교수한 이후로 첫 학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소 이게 학회 발표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제스처가 나오더라도 미리 시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이제 말씀했던 박석환 이사 연구실이 잠깐 나왔는데 그 연구실을 제가 옮겨봤습니다. 보면 1번, 2번으로 불려서 발표가 됐는데 본인은 저를 불러놓고 어깨로 가고 저 학기에 대해 반갑다는데 강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안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10개월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웹툰업계에 가장 출판계에 공격을 당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왜 웹툰이 전자출판물이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출판물 규정 안으로 들어오고 도서대가를 지켜라 라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웹툰업계는 왜 웹툰이 출판물이라고 주장하냐, 웹툰은 엄연한 별도의 미디어이고 별도의 식별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장안에 화두가 됐고 제가 업계에서도 자율지라고 소문이 났는데 올 5월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에서 제가 난생 태어난 처음으로 빗대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고 오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기존의 출판계는 아주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출판물, 기존의 만화의 영역도 출판물이었고 웹툰도 출판물이다. 그러면 웹툰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되고 면세 혜택을 받아라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웹툰의 경우에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성공한 모델로 제시가 되면서 지금의 웹툰 시장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험대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상품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미리 보기라든지 그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각종 프로모션들의 상품을 미리 보여주고 후속 연속으로 연대해서 모델들을 제시해 성공한 모델인데 그걸 당장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자책 1세대 원년 멤버인데 전자책이 폭발하는 배경도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인물이 폭발하면서부터이고 두 번째는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례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처음 낼 때 앱을 두 가지 앱을 빌트인을 했는데요. 그게 그 SK텔레가 가지고 있는 멜론이라는 서비스하고 모험고 전자 상품입니다. 거기에 일본, 그러니까 예전에 시리즈물이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 것도 1권을 무료 보기 줬죠. 그래서 실제로 1권이 무료 보기가 들어갔으니까 처음 스마트폰을 접한 고객들이 1권을 보고 나서 2권이 재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2권을 구매하게 됐죠. 제가 교보문고 출신인데 교보문고 베스트 역사에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전자책이 유일하게 유머 1번이라는 전자책이 2권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됩니다. 실제로 그 책이 오프라인 종이책 포함해서 실제 베스트셀러 1위였고요. 근데 그런 게 기존의 출판계에서 상상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번을 보여주면 다 공짜로 보이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닐랩을 꼭꼭 사놓자서 시리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대 상품의 특성을 살린 이 킬링타임 컨텐츠들은 유효했던 거고, 두 번째가 면세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판하는 문화상품 중에 유일하게 부가세 면세를 받는 상품, 영화도 있고 잡지도 있고 하지만 실제 10%가 소비자 입장에 보면 부가세가 굉장히 큰 거죠. 엄밀히 보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고객이 내는 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이거를 출판계나 기존 사업자들은 마치 어마어마한 혜택인 걸 자기네가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상 업자들 입장에 보면 고객이 부가세 내는 돈을 대납해서 세금 내고 있는 뿐인데 그걸 문화적 상품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혜택이 되려면 당연히 출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기다리는 무료, 프린스는 이제 간편 결제, 그다음에 우리가 포인트 결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가제의 서비스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여제나 모델을 들고 나와서 다운로드 형태 서비스가 아니고 대여제를 돌려서 우회 할인하는 형태를 계속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출판계에서 얄미운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출판물 안에 넣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주장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발맞춰 최초에 전자출판물을 규정할 때 이 출판물의 규정이 식별체계를 뭘로 가져갈 거냐를 사실 제가 규정했고 전자출판협회 사무 규정할 때 별도의 식별자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ECN 넘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문화부하고 정통부하고 DOI라는 별도의 식별체가 있을 불구하고 한국형 식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통부는 UCI를 제시했고 문화부는 COI를 제시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 DOI 짝퉁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컨텐츠 사업을 주관한 정통부 사업부가 문화부로 넘어오면서 UCI라는 체계로 통일을 하고 어쨌든 DOI를 배제하고 UCI 모델을 강케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게 그러면 부가세 면세를 해주는 조건의 전자출판물의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새로 형태로 나온 전자출판물, 교육적 출판물들을 다 대상으로 포괄시켜버리면 너무나 시장이 혼란될 거다. 그러니 형태 인증과 규격 인증을 갖자. 이게 뭐냐면 형태는 반드시 출판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출판사가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출판협회의 ECN 넘버 또는 ISBN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ISBN 그 식별체계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왜 들어갔나? 문화부 내에서 이거를 폐랑을 하는 과정에 도서관과에서 ISBN으로도 전자출판물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식별체계로. 그래서 두 개 식별자가 전자출판물의 대상이 되는 인증식별체계로 등록이 된 거였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작년부터 ISO에서 ISBN에 미완결된 상태의 웹툰 또는 웹소설의 경우에는 더 이상 ISBN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ISBN 발행 넘버 체계나 실제로 완결되는 상품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 ISO 기구에서 한국에 더 이상 완결되지 않은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해서 더 이상 ISBN을 발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동안 이제 출판계에서 주장했던 니네들이 ISBN 발행 받으니까 당연히 전자출판물 대상이 도서작가의 대상이 활용 못하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ISBN 대상 발행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전자출판물이 아닌 거죠. 출판계에 주장하는 거. 근데 대책 식별자가 있긴 한데 그것도 역시 전자출판협회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UCI 넘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출판협회가 사실상 지금 대학출판문화협회 산하협회로 거의 등록되다시피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웹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식별자가 없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랴그랴 웹툰업계에서는 한국형 웹툰 형태의 새로운 만화 형태의 웹툰이 아예 국제 표준으로 쓸만한 별도의 식별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어쨌든 주장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게 기조 발표 이슈가 됐었고 왜 우리가 이 웹툰이 ISO 국제 표준이 인정한 별도의 식별체계를 가야 되는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아마 웹툰 산업협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과제를 한번 해보자 던졌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구는 저희 ISO 위원인 강호갑 소장하고 성균관대에 계신 오상균 교수님 실제 ISO 표준 SE34의 표준 인원이신데 저 셋이서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별도의 웹툰의 식별자가 ISO에 가기 힘든지 될 수는 있지만 왜 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식별체계가 만들어지면 어떤 걸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장안에 되고 있는 공동창작의 형태인 저작물의 참여자들이 어떤 저작권 지분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 작품을 할 때 선화 작가, 채색 작가, 각색 작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장시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선화 작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작권 지분 능력을 어떻게 할 거냐, 뭘로 해결할 거냐 논란이 있던 거를 UC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한 모델입니다. 아울러 이제 이 과제는 문화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콘지런이 했는데 콘지런이 이후에 이 식별체계에 대한 후속 그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건 예산 배정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식별자의 필요성이 뭐냐면 저희는 그동안 식별자가 사실 유니크한 중등증 같은 건데요.
ISBN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다 동일한 규격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디 가든 어떤 책이든 다 식별을 포괄할 수 있는데 웹툰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시즌제라든지 연재물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 작품을 표기하는 기법이 다 달랐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검색에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건가 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우리가 식별자를 받는 건 결국 저작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이센스와 배포 문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함에 있어서 같은 데이터인데 표기가 달라서 다른 데이터라고 오류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저작권 문제를 분쟁을 저작권 신탁단체 얘기 잠깐 드리겠지만 나중에 결국엔 이 웹툰이 어디에 노출됐는데 그 저작권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그 흔히 말하는 고화 저작물을 주장하는데요. 고화 저작물이 안 되려면 결국에는 그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유니크한 키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식별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이런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식별자를 가지고 해외에서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에서 먹을 수 있는 유니크한 식별체계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별체계를 도입하면 탐색이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나는 뭐 작가들이 약간 민감해하긴 하는데 데이터를 판매 정보까지 다 추락해서 통합전산망에 정산 데이터까지 볼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작권 표기나 부분별로 저작권자의 참여자 지분 증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지분 같은 거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벌 할 수 있는 식별체계가 있으면 웹툰이 국제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왜 웹툰이 ISO 표준을 새로 정의할 수 없냐는 기사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 웹툰 산업에 계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우리도 하면 된다. 왜 웹툰이 만화의 형태, 하나의 새로운 형태고 그러면 당연히 식별체계도 별도의 식별체계를 가야 되니까 ISO의 표준에 따르는 새로운 식별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ISO 이용분들 시대에 저희가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지만 ISO의 표준을 갈 때 이런 6단계 과정을 7단계 과정을 사람 예비 단계가 있고요. 우리 이제 제한 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 위원회 단계, 그리고 질의 단계, 승인 단계, 출판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ISO의 표준 중에 DOI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DOI는 사실상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뭐 스타, 뭐 동영상 모든 디지털 포괄할 수 있는 진짜 식별 체계이죠. 그래서 사실상 ISO에서도 웹툰이나 디지털 이미지 스탁에 대해서는 다 뭘 공부했냐면 DOI로 보면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UCI나 COI도 DOI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다른 워킹그룹 내에서의 다른 표준이 우리 표준이 이걸 수용할 수 있다 하면 사실상 채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ISO의 표준이 된다 하더라도 최악 8년, 길게 10년 정도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 동안 어떠한 식별자나 대체자가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 10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누군가 다시 컨버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러면 저 이렇게 키를 줄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ISO의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되니 그러면 국내에서 쓰고 있는 UCI 식별체계를 통해서 웹툰 업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쇄처리 과정과 별도 식별체계를 가져가자는 게 연구자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UCI도 사실상 국내에 12개 기관이 쓰고 있고요. 가장 잘하고 있는 기관이 콩카입니다. 운반 저작권 협회가 사실상 가장 잘하고 있고 등록도 잘 돼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저작권 정산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 통합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보면 기본 작품명, 세트로 이런 회차별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웹툰의 기존의 메타 정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에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들이 각 작품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분류 체계와 그 메타 정보 체계로는 기존의 웹툰의 작업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UCI 규정을 할 때 웹툰의 메타 정보 정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텝들, 이렇게 분산된 자료를 통합을 한 거 보시면 지금 현재 웹툰의 서비스에 보는 장르별 메타데이터 속성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번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등록구조 체계하고, 그 다음에 관리 정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제시된 안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188이 보시는 게 웹툰 UCI 기관 코드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별도의 DOI처럼 인증기관이 되면 우체국처럼 그 번호를 반영해주는 통제기관이 필요한데 그 RA라고 합니다. 레파이토리 에이전시라고 해서 그 ALC 기관의 등록 코드를 구해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자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ISBN 보면 앞에 89라는 번호가 있는데 그 89 번호는 국가번호입니다. 이 책은 89번 한국의 대한민국에 발행한 번호이고 그 뒤에 보시면 발행된 번호에서 89번 법무사에서 출판에 발행한 거고 그 뒤에 보유번호 책에 체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등록자 코드, 세 번째가 웹툰 작품 번호, 그 다음에 웹툰의 경우는 시인대하고 1년 번호라는 체크기를 줘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웹툰 작품 정보에 대한 기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포탈마다 규격 정보가 다르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도 정보가 달랐는데 이런 표준 체계와 정보 툴을 메타데이터 셋을 가지고 통일하자. 그래서 이게 통일화되면 이 표준을 써주면 우리가 데이터 정보를 하나 만들어서 네이버에 보내든 카카오에 보내든 레디코믹스에 보내든 동일한 정보로 유통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분류하는 이 식별체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식별 메타데이터하고 응용 메타데이터입니다. 식별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식별체계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식별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용 메타데이터는 웹툰만이 별도로 추가해서 쓸 수 있는 응용 메타데이터에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거는 이런 코드로 해서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유통이 되려면 용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용어 체계와 다른 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진들이 이런 식별체계 코드를 다 통일하고 역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서 앞으로 UCI의 웹툰의 정보를 추정할 때 저런 정보값을 표기하면 된다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창작자 역할 정의도 그동안은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각 창작자들의 정의를 다시 내려서 이 부분을 아예 메타데이터 속성에 각 역할의 정의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작권자들이 네가 각색했어, 네가 선화 작가야, 네가 채색 작가야 싸우지 말고 이 규정에 따라서 역할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장르책에 보니까 24 카테고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특화된 장르로 있는 플랫폼도 있고 전체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뭐 종이책이나 전자책은 복잡한 분류체계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일해보자 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연령에 의한 분류체계가 있고요. 장르별 분류에 분류체계가 있는데 다 다르더라. 그리고 실제 연령별 분류체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근거에 성인의 기준이 청소년 보호구역 18세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여가부 기준 민법상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인에 대한 기준도 분류체계가 달리 있어서 이번에 이런 메타데이터 속성을 정의할 때 이것도 같이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제시된 게 설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UCI 항목들이 보이시고 두 번째가 이제 각 작품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기준을 제시했고 세 번째로 각 시리즈별로 시리즈를 어떻게 하는지 샘플링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현재 파일럿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거 후속 작업으로 이 UCI 등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RA 기관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누가 할 건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초에 이 연구 발표할 때 제발 이 연구만큼은 이 웹툰 업계들 산하단체들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있는 손준원이 주관 주체로 가져가고 후속으로 운영 대행 업체를 각 협회들 상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실제 노하우를 전수하고 받을 때까지 한 5년 정도를 운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과 예산 항목 등 손질에서 대응을 하고 실제 운영의 노하우를 각 기관의 단체들이 가져오면 그게 충분히 안착을 했을 때 뭐 지금 만화 웹툰 업계에 주장하고 있는 특정 단체들, 기관이들 가져오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 요거 가지고 지금 누가 아까 UCI 아래 웹툰의 UCI 아래 기관을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요 부분은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험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세치가 있습니다. UCI 기관을 등록 기관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의 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상 웹툰 기관 중에서도 만화 만지는도 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진원이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고 운영대행 주체를 아마 만화 특정 기관들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UCI가 만들어지면 이런 다양한 일들이 가능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다른 저작물들은 다 신탁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웹툰의 경우에는 뭐 다 에이전시 통해서 하거나 직접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신탁 단체가 필요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작권법이 4, 5, 70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사망해서 이후에 후속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신탁단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탁단체를 지정할 때 그 메타데이터 정보와 저작권 지분 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UCI 아래 기관에 응용을 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라이센스 관리, 어떻게 배포됐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UCI가 되면 작업자들의 지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끝나고 나면 크레딧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웹툰은 지금 보면 세 가지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시즌별로, 회차별로 정보가 다 다른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런 정보까지 통해서 담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원본 데이터가 들어오면 원본 데이터 특징적으로 분석해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 크롤링해서 매칭을 해보고 이게 불법자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이 하고 있는 그 기술들과 매칭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되니까 생각하고요. 요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웹툰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뭐 문제지만 부가세 면세 조항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서정가대에서 이탈을 하고 싶고 도서정가대 대상은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해서 작년에 이 과제를 추진할 때 허건사항과에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일단 전자출판물 규정 안에 웹툰을 집어넣자. 그리고 별도의 시큐리티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ISBN 또는 전자출판협회가 있는 시행령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복수의 아래의 기관을 등록하자. 그래서 웹소설은 전자출판협회가 하고 웹툰의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복수의 아래의 기관을 문화부에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아래 기관이 곧 인증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출판인쇄산업부하고 얘기가 돼서 절차분야에 마찬가지 인정에 동의가 돼서 전자책은 전자출판협회, 그리고 웹소설은 전자출판협회가 인증하되 기발행했던 UCI 건이거든요.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에도 웹툰 기관의 아래 기관이 지정이 되면 다 이관시키는 걸로 문화부에 합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판물로 규정하는 규격 조건만 충족을 하고 별도의 웹툰 전용 UCI 번호를 받게 되면 사실상 부가세 면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방법으로 그 안을 채택을 했고, 두 번째 안은 출판이나 잡지처럼 별도의 법령에다 규정을 웹툰을 줬고 그 법령에 의해서 문화상품을 규정을 하고 별도의 부가세 면세를 받자.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만화자발전진흥법 안에 이번에 통과된 게 웹툰의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문화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별도의 식별 체계를 가져가고 별도의 문화상품 혜택을 받자. 근데 이게 한테포 꼬인 게 뭐냐면 갑자기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웹툰, 영화 뭐 꽤 다 넣어가지고 면세받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재부가 허락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웹툰은 반드시 별도로 가야 된다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엔 앞에 지금은 전자출판물의 대상으로 채용해서 우회도 받지만 결국에는 별도의 법체계 안에 웹툰을 집어넣고 그 대상이 부가세 면세 상품을 규제를 받고 별도의 식별체를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회도 있겠지만 문화부하고 실제 그 최종 혼진원이 웹툰 식별체계 이후에 웹툰에 관련된 산업도 어떻게 육성했다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같이 한 건데 총 130억 정도 되는 거를 이 안에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단계별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이게 너무 방대한 얘기다 보니까 전체 얘기 못 다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웹툰이 별도의 미디어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그 미디어 상품이 부가세 면세상에 되려면 별도의 식별체계가 필요한데 그 식별체계를 위해서 UCI를 통해서 웹툰의 별도의 등록기한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길을 것 같아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